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환경에서도 한번 실험을 해봤었는데 잘 돼가지고 문제가 없었던 걸로 확인했는데 일단 뭐 안 되시면은 사실 할 방법은 이제 새로 여기 폴더 안에서 새로 만들기 그 다음에 콜앱 새로 파일을 만드셔서 만들고 그 다음에 연결 누르시고 활성 섹션이 너무 많습니다. 기획자를 빼고 꺼야겠다. 네, 이렇게 새로 파일을 만드시고 연결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폴더에서 구글 드라이브 연결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요거 빼고 이런 코드들을 이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하는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지금 저도 요런 이제 셀을 이제 코드를 통해서 마운트를 시도를 해봤었는데 계속 저도 이런 에러가 나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멈췄거든요. 중간에 이제 안 된다면은 조금 수동이긴 한데 네, 수동이긴 한데 이제 별개의 파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연결하고 요 버튼 눌러서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 하신 다음에 이렇게 셀을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렇게 하시면 문제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런 부분 좀. 셀 실행을 마운트 해달라고. 또 다 이상한 거 없네. 그러면은 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어쩔 아, 이렇게 다들 에러가 나시는 것 같으니까 별개 파일을 만들어서 진행할게요. 그러면 에듀케이션 폴더에서 이제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좌측에 이 버튼 눌러서 마운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혹시 에러가 나시나요? 여기 좌측에 있는 화면까지는 괜찮아요. 드라이브에서 이 화면까지는 준비가 다 되신 걸로 알게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 더보기 구글 콜앱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위와 왼쪽과 같은 화면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연결돼서 램하고 디스크가 뜨는데 여기 보면 연결이란 버튼이 있거든요. 연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좌측에 폴더 버튼 눌러주시고 이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드라이브 폴더가 생겼다고요? 폴더를 만드신 것 같은데 새로 만들기에서 더보기에서 콜앱을 만드셔야 돼요. 왼쪽이요? 아니면 네, 이렇게 됐죠? 여기 드라이브까지 확인이 되시나요? 네, 그러면 드라이브 잘 마운트 된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있는 셀 값들을 이제 필요한 것만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런 에러가 안 나게 미리 실험을 몇 번 해봤었는데 오늘 콜앱에서 환경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원래는 이제 마운트가 금방금방 돼야 되는데 마운트로 타임아웃으로 에러가 나고 저는 임시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그래서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은 해 볼게요. 그러면 저 앞에 수업 내용 놓쳐가지고 이제 따라오시기 힘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으면서 그 대부분의 셀을 실행해 놨기 때문에 이제 제 설명 들으시고 이제 결과 셀 보시면서 진행을 해도 이렇게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과를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제 요 셀들을 제가 교육자를 만들어 둔 셀들을 이렇게 여기다가 새로운
새롭게 만든 파일에서 파일에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라미터나 이제 값들을 바꿔보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거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기본 구조 메서드, 그 다음에 뭐 불러오기, 결칙지 제거, 중복지 제거 뭐 이렇게 알아봤었고, 그리고 불러온 파일을 적절하게 가공하는 방법 그래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뭐 날짜 형식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데이터 타입을 변경한다던가, 아니면은 데이터 프레임끼리 합친다던가, 아니면 떨궈낸다던가 이렇게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조회 및 요약을 알아볼게요. 저희가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왔는데 원하는 부분만 조회를 해보거나, 아니 원하는 부분만 가지고 뭐 시각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룹을 묶는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자료에 대한 이제 통찰력을, 좀 자료에 대해 이해를 더 잘할 수 있겠죠. 자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조건별로 조회를 하고 혹은 슬라이싱하고 이런 방법을 배워볼게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LOC, 로케이션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LOC를 사용해서 LOC 대괄호 그리고 컨디션 조건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컨디션에 부합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 AND 조건과 OR 조건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뒤에서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IOC, 이거는 인덱스 로케이션인데, 인덱스를 가지고 이제 위치를 저희가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똑 잘라서 원하는 부분만 보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df.query 요건데, 요거는 LOC와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뒤쪽에서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보시면은 만약에 저희가 갖고 왔었던 df 클래스였나? 스코어였나? 네, 이런 데이터가 있었죠. 거기서 만약에 영어가 50점 이상이면서 뭐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인 그런 이제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그래서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첫 시간에 했었죠. 그 불리한 연산자라고 해서 이제 부등호를 통해서 큰거 아닌가?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게 되면은 true 혹은 false를 반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가 50점 이상이면서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 AND로 연결했으니까 이상이죠. 그 중복 조건이죠. AND 조건. 그래서 컨디션 하나 만들어주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로케이션, 그러니까 조건을 가지고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 점수가 50점 그리고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인 동시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다 수학 점수가 영어 점수가 다 50점 이상이고 수학 점수도 80점 이상인 데이터를 잘 갖고 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단일 조건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우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OR 조건인데, 벌티컬 바를 이제 이용해서 OR 조건 주게 되는데, 집합에서 이제 합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만을 만족해도 그것은 이제 true인 거죠. 그래서 영어 점수가 50점 이상이거나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인, 그러면서 이거나 이제 벌티컬 바를 썼으니까 OR 컨디션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갖고 와라, 이런 명령이고요. 그래서 컨디션 1 벌티컬 바, 그 다음에 컨디션 2, 여기서 조건을 하나 이상 만족하는 데이터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볼게요. 저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니다. 네. 이거를 그냥 요 자료 형태 변경에 있는 df 클래스를 이제 긁어와서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해볼게요. 그럼 잘 불러왔죠? 그 상태에서 그냥 조건 한번 돼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뭐 영어 점수가 40점 이상인 것만 가져옵시다 라고 하면은 df 클래스 .loc에서 뭐 이렇게 컨디션을 넣고, 근데 이제 컨디션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는 여기서 영어 점수가 40점 이상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죠. df 이름이 아니구나. df 클래스구나. 그러면은 이제 영어 점수가 40점 이상인 데이터를 쫙 긁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의상 여기는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뭐 조금 숙달 되시거나 아니면은 숙달 되시면은 이렇게 안 하고 한 번에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동일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요. 영어 점수 40점 이상인 데이터를 이렇게 얻을 수 있고, 만약에 뭐가 있을까? 뭐 이번엔 ILOC를 해볼게요. ILOC는 이제 인덱스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는 이제 첫 이제 행을 가지고 먼저 보는 거니까, 만약에 15번째부터 20번째 행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은 15부터 20까지. 그리고 열은 전부 다 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양쪽 다 공백인 상태로 컬럼 주시면 됩니다. 하면은 ILOC에서 15부터 20까지, 이제 여기서는 이제 15 이상, 20 미만이니까 20은 안 가져온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열은 전부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전부 다 출력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DF 컬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사용하기에는 직관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LOC는 아까는 이제 코드를 통해서 했잖아요. 이렇게 컨디션을 true, false로 주게 되죠. 그래서 컨디션을 주고 그 다음에 LOC에다가 입력을 해서 이제 가져오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식인데, 이제 쿼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문자열을 입력하면 돼요. 네. 근데 문자열을 입력하면은 그 문자열 해당 이제 문자열을 해석을 해가지고 쿼리에서 이제 그것에 맞는 데이터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나 뭐 이런 걸 따로 명시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영어 점수가 만약에 40점 이상인 걸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영어 점수만 40점 이상 이렇게만 쓰면 돼요. 이러면은 잘 갖고 오는 모습이죠.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럼 LOC하고 쿼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뭐 이런 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쿼리가 조금 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는 편하죠. 근데 이제 LOC 같은 경우는 속도가 조금 빨라요.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근데 양이 작으니까. 만약에 이게 뭐 수백만 개 아니면은 천만 개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슬슬 속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피드 체크를 해보는 그런 함수를 만들었는데, 한번 속도 체크를 해보면은 LOC는 이제 2초 정도 걸린 모습 볼 수 있죠. 근데 쿼리는 느려서 너무 느리네. 보시면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지금 아까 2초였는데 지금 이상하게 수정이 바뀌었죠. 아까 2초 정도 걸렸었는데 얘는 초당 이제 370개 정도밖에 반복을 못해요. 아까 얘는 거의 한 1500개 정도 반복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속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분석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이제 요약 통계량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요약 통계량인데, 요약 통계량은 이제 각각 변수에 대해서 보통 이제 합이라던가 평균이라던가 중앙값이라던가 등등의 통계량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얻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서 자기가 요약 통계량을 산출하고 싶은 이제 컬럼을 지정을 하고 여기다가 원하는 점을 찍고 자기가 원하는 요약 통계량을 이제 지정을 하면 돼요. 민 같은 경우는, 평균 같은 경우는 민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은 표준 편차를 얻고 싶다. 그럼 std를 입력하면 되고, 중앙값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메디안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각각 잘 맞는 값들을 이제 산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약 통계량을 산출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각각 이제 이제 단일 값으로 반환하게 되죠. 뉴메릭 밸류로. 근데 만약에 이거를 표로 조금 요약 통계량을 요약된 표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df 클래스에서 그냥 디스크라이브를 디스크라이브를 찍으시면은, 아이고 그냥 객체가 이렇게 되면
괄호를 찍으셔야 꼭 표 형태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describe 괄호 이제 빈 상태로 두시면은 이제 각 컬럼별로 이제 유니크한 값의 개수, 유니크한 값인가? 이제 값의 개수를 세주고요.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최소값, 뭐 4분의 수에서 이제 합이 25% 값, 여기가 중위값이 되겠죠? 합이 50% 값, 얘는 합이 75% 값, 그리고 최대값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요약통계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값 사이에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죠? 숫자인 경우에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여기서 숫자인 컬럼들만 따로 조회를 해서 조회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좀 자료에서 개괄적으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평균은 이제 60점이고 뭐 표준 편차는 25점이고 뭐 최소값은 0점이고 뭐 등등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값을 또 정렬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좀 그냥 현재는 인덱스 기준으로 정렬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사이트도 얻을 수가 없어요. 진짜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고 얻을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볼 수 없죠. 뭐 누가 제일 높은지 아니면 누가 제일 낮은지 뭐 일별로 월별로 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정렬을 하면은 이제 좀 어떤 값이 제일 높고 어떤 값이 제일 낮고 그 사이에 어떤 경향성이 있고 등등을 조금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값을 기준으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하는 sort values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sort index는 이제 인덱스를 기준으로 정렬하는 원래 형태로 다시 되돌리는 이런 함수고요. 그래서 sort values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sort values에서 파라미터가 두 개 있는데 by하고 ascending이라는 두 개가 있습니다. by는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을 할 때 어떤 걸로 정렬을 할 것이냐 라는 거고요. ascending은 이제 그것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거냐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거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일별로 내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선생님인데 이렇게 시험 성적이 있어요. 시험 성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좀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일별로 가장 점수가 높은 학생의 아이디, 낮은 학생의 아이디를 좀 보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아이디를 보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값을 정렬하면 되겠죠. sort values 그리고 by는 우리는 영어 점수 기준으로 볼 거예요. 영어 점수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은 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영어 점수가 이제 기본이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오름차순이 이렇게 쫙 정렬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데이트도 완전 섞여버렸죠. 데이트가 섞인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렬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날짜 먼저 정렬하고 영어 점수를 정렬하겠다. 라고 해주시면은 날짜별로 우선 정렬을 하고 그 안에서 영어 점수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걸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르게 이번에 어센딩을 한번 써볼게요. 어센딩이 기본 파라미터인데 이제 true가 기본인데 true는 이제 오름차순 정렬한다 이런 뜻이죠. 이번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볼게요. 했더니 1월 7일부터 1월 6일까지 정렬이 됐고 영어 점수도 마찬가지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됐습니다. 근데 이건 또 좀 이상하죠. 날짜가 낮은 게 먼저 나오니까 이번에는 날짜는 오름차순으로 하고 영어는 내림차순으로 보고 싶다. 이런 경우는 설명이 빠르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리스트를 줘요. 어센딩에다가. 그래서 첫 번째는 오름차순 정렬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tru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림차순이니까 false. 이렇게 주시면은 이제 데이트 같은 경우 바이의 첫 번째 요소인 데이트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바이의 두 번째 파라미터인 이제 ENG 스코어는 내림차순으로 잘 정렬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회 윈 요약이었고 하나 더 남긴 했는데 그룹 바이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잠깐 받을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네. 그럼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true, false로 정렬을 했고, 그 다음에 그룹 파일을 써서 이번에는 또 이제 날짜별로 날짜별로 최대 점수, 날짜별로 최소 점수 뭐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평균 점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더 데이터를 요약해서 좀 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할 때 그룹 바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AGG는 좀 이따가 다시 알아볼게요. 이제 일단 도식을 통해서 설명하자면은 이제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반이 있어요. 그리고 반별로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반은 30.40점 받았고 B반은 60.55점 받았고 C반은 90점 86점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클래스별로 그룹을 지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A반만 포함된 데이터 프레임 하나, 그리고 B반만 포함된 데이터 프레임 하나, C반만 포함된 데이터 프레임 하나 이렇게 설정이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평균 값을 산출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A반의 평균을 35점 넣고, 그 다음 B반은 57.5점 넣고, 여기선 또 C반은 또 스코어를 평균 내서 88점에 민에 넣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봐, DF에서 그룹 2 DF로 넘어가는 게 그룹 바이, 그 다음에 그룹 2 DF에서 서머라이즈드로 가는 게 이제 AGG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는 잠깐 볼게요.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라고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트 그리고 영어 점수, 수학 점수만 가지고 오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상태에서 날짜별로 영어 점수에 아니 날짜별로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날짜별로 그룹핑을 먼저 해줘야겠죠. 근데 날짜별로 먼저 그룹핑을 해준다. 그다음에 .agg 쓰고 그 다음에 평균과 표준 편차 이렇게 넣게 되면은 영어 점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수학 점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간단하게 좀 직관적으로 사용해 보자면은 아까 저희가 요약 통계량 구했던 거 있죠? 요약 통계량 구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이제 요약 통계량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df 클래스에서 데이트를 먼저 묶어주고 날짜별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평균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냥 점 찍고 민을 쓰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G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약 통계량을 한꺼번에 보고 싶을 때 저 같은 경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쪽이 좀 더 가독성 면이나 아니면 사용하는 면에서 전 좀 더 쉽다고 생각을 해서 이쪽을 많이 선호하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는 그냥 또 컬럼이 그냥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뭐 바꿔주는 식으로 아이디, 그 다음에 얘는 인지 스코어의 평균이죠. 그래서 인지 스코어 민, 그래서 그 다음에 스코어 민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그래서 그룹 바이 한 거를 이제 그룹들에다가 지정을 해주고, 요 컬럼 네임을 이렇게 바꿔주고, 보면은 이렇게 데이트 나오고 아이디 나오고 영어 점수 평균, 수학 점수 평균이 일별로 잘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거는 스타일상의 차이인데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뭐 어차피 결과는 같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데이트가 칼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데이트를 줘야 하면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키에러가 발생하죠. 키에러라는 거는 요 키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 혹은 이상한 키다 라는 건데, 이제 데이트가 쓰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그룹 바이를 할 때 S 인덱스를 false로 줍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트별로 그룹을 할 건데
현재는 데이트가 이제 인덱스로 들어갔죠. 근데 인덱스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인덱스가 이제 평균으로 칼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데이트가 칼럼으로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주시면 키 에러 안 나고 잘 연산이 되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이제 그룹 바이 응용인데 이 부분은 이제 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서 설명을 생략을 하고 굳이 필요도 없어요, 사실 제 생각에는. 근데 조금 복잡한 연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 장점이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가독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명은 해놓았으니까 교환해보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조회하고 조건에 따라서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요약해보고 요약 통계량을 산출하고 그리고 이제 그룹화를까지를 진행했었죠. 그리고 이제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연산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연산이 뭐냐? 라고 하시면은 이제 특정 시리즈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은 시험 점수에 따라서 뭐 패스나 페일을 반원하거나 아니면은 뭐 성적 그레이드를 매긴다거나 아니면은 아이디를 가지고 뭐 반을 만들어 준다거나 뭐 등등의 연산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맵이라는 함수, 어플라이, 그 다음에 람다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앞서 살펴봤던. 그래서 맵은 첫 번째로 이제 시리즈에 대해서 딕셔너리 혹은 함수를 적용해 변환하는 이제 그런 기능인데 아래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만약 설문조사를 했는데 age라는 이제 칼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는 10대, 20대, 30대, 20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요. 근데 이 상태로는 이제 뭐 숫자가 아니니까 이제 뭐 모델에 놓고 뭐 회귀를 한다거나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적당한 이제 숫자로 바꿔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10대는 0으로 바꾸자. 20대는 1로 바꾸자. 30대는 2로 바꾸자. 라는 딕셔너리를 만들어 놓고 이 시리즈에다가 딕셔너리를 적용해서 이제 age를 10대는 0으로, 20대는 1로, 30대는 2로, 20대는 1로 바꾸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통해서 살펴보면 예시를 보면은 이제 id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id가 아니라 클래스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네. 그래서 클래스 딕셔너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스튜던트 아이디를 반으로 변화를 해볼게요. 그래서 스튜던트 아이디를 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이제 반을 할당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ABCD 약자를 따가지고 적당한 단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0번은 뭐 0번과 1번은 엔젤, 뭐 2번과 3번은 비어, 4번과 5번은 캐롯, 6번과 7번은 디스페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반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먼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에서 스튜던트 아이디를 이제 딕셔너리하고 합치는 거죠. 합쳐가지고 연산을 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연산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디렉트 클래스에다가 클래스에다가 삽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 아이디를 가지고 연산을 해서 새로운 칼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0번은 뭐 엔젤이 되고 1번은 뭐 똑같고 6번은 디스페어가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개념적으로는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키에 해당하는 값이 원본이 키가 되고 이제 바뀌는 값이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밸류로 바꾸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즈는 또 함수를 적용할 수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점수를 가지고 PF를 적용하는 함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그러면은 이제 스코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여기다가 60점, 55점, 40점, 80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함수를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이면은 패스, 그리고 아니면은 fail을 반환하는 함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60점이니까 패스, 그리고 55점이니까 fail, 40점이니까 fail, 80점이니까 패스가 되겠죠. 이거를 적용하는 이제 맵을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간단한 함수를 이제 미리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함수 작성한 거 했었나 앞에서? 했었지. 이제 함수를 작성한 건데 pf를 이제 하는 함수인데요. definition pf를 하겠다. 인풋은 스코어를 받고요. 만약에 스코어가 60점 이상이면 패스를 돌려줍니다. 아니면은 fail을 돌려줍니다.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영어 점수에다가 앞에 있는 영어 점수 있죠? 요거에다가 pf를 적용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 페일 뭐 이렇게 반환이 잘 되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pf에다가 리절트에 삽입을 해서 열심히 쓰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면은 그래서 얘는 영어 점수가 40점이니까 페일, 65점이니까 패스 뭐 이런 식으로 잘 반영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알아볼게요. 근데 어플라이도 맵하고는 맵 함수하고 거의 동일해요. 사실 맵 함수하고 거의 동일한데 이제 어플라이는 이제 시리즈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뭐 엑시스를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축에 대해 예를 들면 행에 대해 이제 행에 대해 연산하냐 아니면 축에 대해 연산하느냐 뭐 이렇게 이렇게 지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람다하고 합쳐서 좀 더 강력한 이런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람다 함수를 앞서 잠깐 했었는데 람다는 이제 익명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간단한 연산을 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다 어플라이하고 함께 쓰게 되면은 제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났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인풋을 가지고 제곱한 값을 반환한다 라는 람다 함수를 해볼게요. 그러면 디퍼런스가 5, 4, 10,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러면은 이게 각각이 x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람다에 대해서 x를 가지고 연산을 한다. 근데 x는 x의 제곱을 반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5가 25가 되고 4가 16이 되고 10이 100이 되고 뭐 9가 되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을 리스트 컴프리hension에서 했던 것 같은 방식으로 이제 조건문을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5 이상이면 x제곱 아니면은 x를 그대로 반환해라 라는 함수를 해보면은 요거를 x로 받아서 x를 제곱합니다. 언제? x가 5 이상일 때 아니면은 x를 반환한다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래서 5 이상이 5와 10은 제곱이 되고 4와 마이너스 3은 그대로 반환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시를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완전 그레이드를 매기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가지고 이제 수학 점수의 평균을 가지고 80점 이상이면 A, 아니면은 7점 이상이다 B, 60점 이상이다 그럼 C, 그것도 아니다 그럼 F를 리절트에 넣고 그 리절트를 반환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봤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 리절트에다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적용하는 거죠. 근데 어플라이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받아가지고 각각의 영어 점수, 수학 점수에 넣고 반환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빡빡한데. 그래서 반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영어 점수, 수학 점수의 평균을 가지고 결과값을 반환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네, 여기까지가 네, 이거는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판다스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마쳤는데 조금 내용이 방대하기도 하고 좀 제가 말이 빠르기도 하고 해서 좀 따라오시는데 조금 어려우셨을 것도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판다스가 마무리되었고요.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과 이제 시리즈가 있다. 데이터 프레임은 표고, 그다음 시리즈는 각각의 행입니다. 그 상태에서 뭐 각각의 이제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값들을 조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SV, 엑셀 파일 등등을 통해서 이미 존재하는 파일을 읽어오고 NA 처리를 이제 결측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제 제거하는 방식을 알아봤고요.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필요한 형태로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는 방법. 그래서 보통 이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날짜로 변환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일반적인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 하나, 두 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거나 분리하는 방법 알아봤었고, 조건에 따라서 조회하고 또 요약하고 정렬하고, 그 다음에 그룹하고 이렇게 알아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각각의 이제 열에 대해서 연산을 진행하는 어플라이, 맵 함수까지 살펴봤었습니다. 네. 일단은 시간상 다음은 힘들 것 같고, 제가 준비한 내용이 더 있는데, 더 하고 이제 학습을 이제 자습을 하실 때 그 밑에 부분까지 다 작성을 해놨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설명까지, 네, 교환하고 이제 트렐로에 올려놨는데, 이렇게 교환이 있거든요. 교환하고 이제 설명하고 잘 매치를 해가면서 아마 읽어보시면은,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아마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가 제일 어려웠던 내용인 것 같아요. 뒤에 부분은 사실 대부분 수학을 이제 수학 함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파이썬에서 활용을 하는가, 그 다음에 시각화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 분포를 가지고 분포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확률 밀도 함수 찾아내고, 그 다음에 산점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뒤쪽에 교환 뒤쪽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각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이렇게 예쁘게 시각화를 하는 방법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이제 요 링크에 있거든요. 네. 네. 잠깐만,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런 시각화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원하는 이제 다루시는 데이터 형태, 아니면 이제 원하는 이제 목적,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형태로, 로딩이 좀 느리네요. 이런 정말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참조하셔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아, 네, 물론이죠. 네. 이메일도 좋고, 트렐로도 좋고, 카톡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 네이버 이메일을 알림을 꺼놔가지고, 제가 구글 이메일을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맞을걸요, 아마. 네, 맞죠? 지메일. 여기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제가 뭐, 아는 한에서, 정말, 최대한 성실성있고 답변 해드릴 거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질문이 뭐 모른다 그러면 스택 오버플로어라는 이제 좋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런 데서 이제 이미 많은 질문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검색을 하셔서 찾으셔도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강의 내용이었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잠깐만요.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구글 쪽으로 들어갈 때, 구글 콜랩으로 들어갈 때, 조금 안 됐던 부분 있었잖아요. 저도 한번 해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뭔가 저도,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되는 부분 저랑 아마 비슷한, 에러가 났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제 화면으로 다시 한번 넘겨 볼게요. 한
한 2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소리는, 소리는 들리세요? 네. 화면이 좀 작게 보이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켜볼게요. 네, 하고, 공유, 제 걸로 하면. 네, 네. 아, 잘 보여요? 아, 예. 그 다음에 요 화면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그 구글 브라우저에서 처음 시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우저에 하나 탭을 키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본인의 드라이브로 들어가잖아요. 예, 본인의 드라이브, 자기 자신의 드라이브로 들어가면 educate 폴더가 생겼어요. 저는. 그래서 요걸 폴더를 클릭해가지고 이제 내 드라이브니까 권한이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 보니까 이제 교육자료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일단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오픈 위드 요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구글 콜랩으로 들어가요. 그럼 콜랩 환경으로 넘어가겠죠. 지금 콜랩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아까 그 노트북 그죠?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같이 열리겠죠. 그래서 같이 이제 로드가 되면서 요게 이제 열리잖아요. 여기서 열려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 부분에 보면은 여기 폴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클릭을 하면은 조금 열리면서 디테일한 파일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다시 한 번만 열게요. 다시 연결을 누르시면 됐어요. 네. 이렇게 돼, 그죠?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educate가 지금 보이잖아요, 여기.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지금 현재 보이시죠? educate, 그 다음 sample underbar data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디렉토리에 있냐면 워킹 작업 디렉토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요. 맨 위에 요거를 클릭 한번 해보시면 상위 디렉토리로 들어가면 여기 폴더가 bin, boot, 컨텐츠, 데이터 랩 해가지고 DV 해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폴더들이 보일 거예요. 이 중에 지금 카피한 부분이 요 컨텐츠라는 이 폴더예요. 컨텐츠라는 폴더를 클릭을 하면 educate라는 요 폴더가 생겼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파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빈 부트 해가지고 알파벳 순으로 쭈루룩 굉장히 많은 그 여러분들 개발을 잘할 수 있는 디렉토리들이 쭉 있는 것이고 거기에 컨텐츠라는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d 언더바 요거 두 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마이 드라이브에 GitHub를 통해 가지고 educate라는 폴더를 카피한 그런 부분이 여기 첫 번째거든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이 나오고 이 educate를 클릭하면은 당연히 여기 지금 카피했으니까 GitHub에서 카피를 했으니까 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교육 자료가.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오른쪽 부분에 요 부분을 이제 하나씩 실행을 시키면 되는데 첫 번째 거는 했기 때문에 안 하셔야 되고요. 다시 하면은 또 돌아가는 거고요. 또 풀릴 거예요. 첫 번째 요 부분은 실행을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요거는 임포트 시켜서 판다스하고 데이트 요거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세팅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클릭해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그대로 실행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결과값은 없으니까 그냥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계속 이렇게 실행시키면 여기 다 이제 제대로 나와요. 제대로 나오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서 안 됐던 부분들 보시면 어떤 부분이 안 됐냐면 파일 블로기에서 이제 결측 처리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어떤 거를 하냐면 여러분 자기 구글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 밑에 콘텐츠 밑에 educate 밑에 뭐뭐뭐.csv 예, 거기 있는 거를 이제 read underbar csv라는 이 펑션을 통해 가지고 가져오는데 여기 폴더 디렉토리 패스가
환경이 다 틀릴 거예요. 아마 지금 카피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깃허브에서 갖고 왔던 거에 컨텐츠 밑에 밑에 다른 거잖아요, 폴더가. 그러니까 그거를 변경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부분하고 컨텐츠 에듀케이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루트 밑에 루트가 여기고요. 지금 전체고요. 루트 밑에 컨텐츠 밑에 에듀케이트 밑에 여기 df 언더바 class.csv 혹은 config 언더바 excel 요 두 개를 계속해서 불러서 읽어야 돼요. 여기서 읽어야지만 실행이 된다. 이렇게 클릭해서 읽어야지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맨 위에서 깃허브 해가지고 요 부분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드라이브를 이렇게 두 번째 아마 코드가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마이 드라이브에 네, 그 가져오는 거. 네 맞아요. 그건 뭐죠? 미드 하는 건데 미드 CSV였는데 어. 컨텐트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네. 지금 깃을 클론을 하니까 그게 그 에듀케이 그냥 콘텐트 밑에 바로 에듀케이션이 이렇게 생겼고, 네 그렇게 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요거 바로 다음번 코드가 뭐였죠? 안 됐던 거. 리드 하는 게 안 됐었죠. 아니 그 드라이브를 올리는 마운트 거. 하는 게 안. 마운트 하는 게 안 됐죠. 네. 마운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운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실행시키면은 이제 왼쪽에 여기 지금 이미 마운트가 된 거예요. 왼쪽에. 에듀케이션이 안. 에듀케이트가 보인다고요. 아니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네. 교수님이 이게 환경이 콜앱이 조금 저랑 다른 것 같은데 아마 퍼센트 CD하고 클론을 하시면은 네. 제대로 이렇게 마이 드라이브 있잖아요. 네. 제 구글 드라이브에 그 클론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콘텐츠에 바로 퍼센트 CD가 안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제일 콘텐츠가 기본 디렉토리를 지정이 돼가지고 그렇군요. 여기 에러가 났네요. 그죠? 네. 노서치 해가지고 에러가 났는데 네, 근데 그냥 한 거예요. 여기 클론이. 어떻게 했냐면 그 컨텐츠 밑에 에듀케이트가 클론해가지고 풀렸다는 얘기네요. 그죠? 여기서. 네. 근데 원래는 그 드라이브 마이 드라이브에 이제 원래 거기다 풀어야 되는데 거기다 이동을 못 해가지고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그 다음에 현재 폴더인 컨텐츠에다가 그냥 클론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이미 다 해결이 되신 게 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이미 다 에듀케이션 폴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하는 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마운트하는 게 문제인 거지. 여기서 컨텐츠하고 에듀케이트 한 다음 마운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잡혀 있으니까 마운트라는 거는 기존에 없던 거를 그 자기 파일 시스템에 이렇게 보이게끔 하는 게 마운트인데 네. 지금 왼쪽에 컨텐츠, 에듀케이트 이 부분이 보인다라는 것은 이미 마운트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마운트가 되면 드라이브가 보입니다. 보이는 거죠, 드라이브. 보이죠. 아니 드라이브가 현재 안 보여서 마운트가 안 된 상태고 교수님은 지금 그 드라이브를 마운트 안 하고 컨텐트 아래에다 그냥 바로 클론을 한 상태예요. 원래는 근데 정상적으로 했으면은 마이 드라이브에다가 이제 클론이 되죠. 그러면 여기 실행시켜 볼까요, 이걸?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시면은 네. 컨텐트 마이 드라이브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마운트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해당 폴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러가 일단 났고 그 다음에 에러가 났는데도 그냥 진행한 거죠. 에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에듀케이트가 생겼다. 네, 여기에 컨텐츠, 컨텐츠 그냥 컨텐츠 이제 슬래시 컨텐츠 보이잖아요. 거기서 그냥 바로 클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구글 환경이 조금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몇 번 실험을 해봤었는데 무리 없이 진행이 돼서 그대로 한 건데 이제 만약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에듀케이션 폴더에다가 원래 있는 에듀케이션 만들어진 폴더에다가 새로운 콜앱 파일을 만들고 그다음에 기존 노트북에 있는 셀들을 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지금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심리스하게, 그러니까 좀 아주 좀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것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왼쪽 부분에 저는 이제 하여튼 여기 부분 컨텐츠 밑에 에듀케이트가 붙었는데 다른 분들도 한번 보세요. 한번 다른 부분도 그러니까 교환의 test.csv가 이거예요.
같은데. 아니 제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test.csv도 GitHub 쪽에 넣어주시던가 아니면 그거는 공모 전용 파일이라서 아, 제가 따로 배포를 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test.csv는 네, 저한테 배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배포가. 예. 이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예. 일단 이런 식으로 뭔가 컨텐츠 밑에 educate가 보이면 안 보이는 게 지금 문제예요. 지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컨텐츠 밑에 에듀케이트가 그래서 안 생기는 게 어. 왜냐면은 이분들은 마이드라이브에 제대로 복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안 생긴 거고 교수님은 마이드라이브에 네, 마운트를 안 한 상태로 그 깃 파일 제가 보내드린 파일을 네네. 실행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클론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여튼 그 부분이 네.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test.csv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저작권 문제 네. 때문에 배포는 하기가 어렵다. 근데 test.csv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별 내용은 없고 그냥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데 그 용량이 큰 파일을 이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게 되면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용량을 줄일 수 있는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넣어놓은 셀이라서 그 출력된 결과값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출력된 결과값만 보시면은 이게 원래는 1.2기가였는데 그게 뭐 한 800메가까지 준다. 그러니까 적절한 데이터 타입을 통해서 불러오면은 효율적이다. 이 정도까지만 확인을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데이터 타입을 쓰기 위해서 네. 써야 된다라는 걸 네. 보여주기 위해서 예. test.csv 큰 용량이 네, 있는 일부러 거를 큰 거, 네. 갖고 온 거다. 네, 왜냐면은 그런 개인이 해봤는데 네네. 그거를 큰 용량을 저도 만들려고는 해봤는데 네. 시간이 몇십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힘들어서 일단 예.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 허영은 님이 지금 얘기하신 게 G클론은 그래서 에듀케이션 디렉토리는 제대로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듀케이션은 생성이 되고 해당 파일에서 교육자료점 노트북 파일로 들어갔을 때 그 파일 안에서 마운트가 안 된다라는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건데 마운트는 이제 아마 모르겠네요. 그거는 저도 지금 클론을 하면 에듀케이트 디렉토리가 자동으로 마운트 컨텐츠 밑에 에듀케이트 디렉토리가 마운트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저는 아니라 왜 됐지 근데? 그거는 교수님이 저 파일 들어와서 마운트를 안 한 상태로 그 파일을 실행해서 그래요. 마운트를 안 한 상태로 그럼 마운트를 먼저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마운트를 먼저 했었어요. 처음에는. 원래 했었어요. 네, 원래 처음에는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를 해서 파일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클론을 해서 마이 드라이브 밑에 에듀케이션 폴더를 아래 만들고 근데 하여튼 그 정석은 이런 거라고 이제 그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원래는 마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GitHub에 있는 거를 클론을 해가지고 갖고 와서 마운트된 그 마이 드라이브 밑에 에듀케이트를 딱 설치하는 그게 정석인데 저는 그 순서를 바꿔서 아예 그냥 그 GitHub 하는 것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컨텐츠 밑에 에듀케이트 폴더가 생긴 거네요. 그러니까 그 뒷단에는 다 기존 걸로 환경으로 이제 그 디렉토리가 돼 있으니까 그걸 실행을 하면 자꾸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바꿔야 되지, 그죠? 컨텐츠 밑에 에듀케이트를 바꾸든지 아니면 정석대로 하든지 마운트하고 이렇게 GitHub 하든지 이렇게 정석대로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둘 중에 하나도 하면 되고 일단 화면에 보이면 그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액세스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read CSV라든지 이런 거 그 패스명 그걸 잘 보고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허영은님 이해하셨다고 그러고 아마 저랑 비슷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은 판다스하고 그다음에 지금 뒤쪽에 보니까 굉장히 잘 그 준비 소스 코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비주얼 가시화한 거, 차트 만드는 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거 보면서 따로 이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시간이 4시까지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그 뒤쪽에 실제로 한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서 프로그램을 좀 짜가지고 다시 한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 다음 주죠. 다음 주. 다음 주 토요일 10시부터죠. 10시부터 다시 모여서 그때는 환경 텍스트 마이닝. 네, 텍스트 마이닝하고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크롤링 하는 거. 네, 셀레니움. 네, 셀레니움하고 또 하나 뭐겠더라. 뷰티풀 수프. 아, 네. 이런 거 하는 거를 좀 다음 주에는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연구원님 두 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김동훈 연구원님, 그다음에 누구죠? 김원구 연구원님. 바로 지금 집에도 못 가고 옆에서. 그리고 자, 요거 레코딩도 되고 있어요. 지금 레코딩 다 해서 다시 한번 그 유튜브에 다시 올려서 요것도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편집을 좀 해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요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스터디 하시고 다음 주에는 텍스트 마이닝, 그 다음에 크롤링, 셀레니움 이런 거 쓰는 방법 이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연구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들으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도 너무 좋았어요.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